밑에 있는 이 관세부가의 제척 기간은 뭐 완전히 이게 따로 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 외우기가 아주 골치 아파요. 왜냐면 관세부가의 제척 기간 5년짜리 또 관세 포탈이나 부정환급 부정감면의 경우에는 이제 10년으로 연장이 된다. 이 부분까지는 뭐 쉬운데 열거해서 외워야 될 게 두 개나 있는 거예요. 이제 법률에는 뭐예요? 관세부가 제척 기간이 만료되었어도 나중에 1년이나 2개월을 주는 사유가 이렇게나 많고 또 옆에 관세부가의 제척 기간의 기산일도 이렇게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주 암기해서 써야 될 것이 상당히 많은 게 바로 관세부가 제척 기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세부가 제척 기간만으로도 10점짜리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보시면은 표현은 약간의 차이인데 21조 제목 읽어보세요. 관세부가의 제척 기간 그랬죠. 근데 22조는 뭐예요? 관세 징수권 그랬죠. 거기는 분명히 이제 관세 부과도 부과권이고 관세 징수권도 징수권인데 그 권리인데 근데 이제 관세 부과의 제척 기간이라는 말에는요, 이 제척 기간이 뭐냐면 권리가 제척이라는 게 뭐냐면 그 길에 가다가 이게 돌 같은 거 있잖아요. 또 뭐 이정표 같이 세워놓은 이런 돌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거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권리가 없어진다라는 뜻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 부과권의 제척 기간 그렇게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권리가 없어진다 이렇게 뭔가 역전압처럼 되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관세 부과의 제척 기간 이렇게 한 것이고 소멸시효는 그냥 소멸된다. 거기 권리란 개념이 없어서 관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이제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관세 부과의 이 제척 기간 부분에서 이 제척 기간 만료의 특례 부분을 이제 오늘 좀 자세하게 좀 보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외우자라는 거예요. 이 하다못해 한 단어 한 단어 있죠. 결정, 판결, 회신 이런 단어들, 경정 청구, 결정 통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외워보자는 거예요. 일단은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즉 5년이나 10년이 꽉 찼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관세부가 제척 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라도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관세부가의 제척 기간 만료인데요. 뭐 제가 제목을 관세 제척 기간 만료의 특례라고 했지만은 저 표현은 뭐 제척 기간 만료의 예외 또는 뭐 그냥 제척 기간 하여튼 제척 기간의 예외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면 제척 기간의 예외는 굳이 말하면 10년이기 때문에 제척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예외라는 또는 뭐 특례라는 그런 표현들을 여기다 써주면 좋습니다. 총 몇 가지의 사유가 있어요. 7개가 있죠. 7개. 그죠? 그래서 나중에 1년을 주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 2개월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특별히 요 4번과 5번에 대해서 좀 보려고요. 위에 것들은 뭐 소송이 오래 걸리고 행정심판이 오래 걸려서 나중에 보니 제척 기간이 다 끝난 이후에 판결이 났다. 그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을 더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4번 있죠. 313조에 따른 압수물품의 반환 결정이 있은 경우. 사실 있은이라는 표현도 상당히 어색한데요. 그죠? 반환 결정이 있는 경우에 왜 1년을 주죠? 근데 이때는 언제부터 1년을 주는 거예요? 이것도 결정이니까 여기 보시면은 결정 판결이 확정된 날. 그러니까 보시면은 결정 여기까지 결정이에요. 그래서 요 세 결정이 확정된 날과 요 판결이 확정된 날이 있는 것이고 회신은 이제 5번 때문에 들어간 거죠. 여기도 잘 쓰셔야 되는데 1년 앞에는 결정된 날이 아니죠. 그렇죠? 무슨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이 확정이라는 단어가 좀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확정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저 결정이라는 것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결정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 압수물품 반환 결정 확정이에요. 판결은 이거 하나 때문에 행정소송 판결 때문에 된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것들 소송이나 심판의 결과 관세 부과가 확정이 되는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쉽게 말하면 소송에서 세관장이 이겼다는 거겠죠. 그런데 압수물품 반환 결정은 왜 나오는 거예요? 313조는 압수물품을 반환한다는 건 뭐 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몰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몰수하지 않으면 압수물품을 반환하자. 압수는 왜 합니까?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이 되거나 또는 몰수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이 될 때 압수하잖아요. 근데 몰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그때는 반환을 하는 거예요. 313조 잠깐 가보세요. 예, 331쪽에 있습니다. 331쪽에 그 313조
맨 아래에 있죠. 그 보시면은 1항부터 3항까지는 그냥 압수와 그 반환과 관련된 얘기예요. 이 보시면 어떤 내용이에요? 관성장이나 세관장은 압수 물품을 뭐 할 때, 몰수하지 않을 때 반환하죠. 뭐 이런 표현을 외우셔야 되죠. 몰수하지 않을 때 반환하죠. 근데 반환할 때는 대상이 죽인데 압수 물품 자체를 반환을 하거나 또는 그것이 중간에 망가지거나 그랬으면 돈, 그죠? 환가 대금을 반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이항은 가져가라고 했는데 뭐 주소 거수가 분명하지 않으면 반환 유지 공고했다가 6개월 지날 때까지 달라는 얘기 없으면 국고에 귀속시킨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반환이 중요한 말이고 여기는 공고가 중요한 말이고 여기는 국고 귀속이 중요한 말이죠, 그렇죠? 예, 반환, 공고, 국고 귀속. 근데 이거 사항에 보니까 제 1항의 물품, 제 2항의 물품이라는 건 뭔 뜻이겠어요? 거기 밑줄 쳐보세요. 제 1항의 물품은 이렇게 쓰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써야 되죠? 이걸 쓰면 될 것 같죠? 예. 반환하려는 압수 물품이죠. 그죠? 반환하려는 압수 물품 써놓으세요. 예. 반환하려는 압수 물품에 대해서 중요한 건 관세가 미납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범죄와 관련되진 않았어. 처음엔 의심을 해서 압수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범죄와 관련된 건 아니야. 그래서 다시 돌려주기로 했어. 그렇지만 세금은 내야지. 세금은 뭐 정상적인 거니까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돌려주기로 하나 세금은 내야 한다라는 게 이 취지인 거예요. 그래서 관세가 미납된 경우에는 누구로부터 반환 받을 자, 뭐 보통 물건 주인이겠죠. 반환 받을 자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한 후 금물품이나 환가 대금을 반환해야 된대요.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는 요겁니다. 징수 별표 징수. 징수. 저기서 이제 징수라고 했지만 사실은 저 단어는 조금 그래요. 왜냐면 이제 강제적으로 뭐 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징수라고 쓴 건데 전 체납관세 징수 뭐 이런 느낌과는 좀 다르고 사실 저건 부가 개념을 저렇게 쓴 거예요. 부가 개념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압수물품 반환 결정은 세금과 원래는 상관이 없어. 근데 이 미납된 경우에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압수물품 반환 결정이 부가와 관련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앞에 거를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그렇죠? 그 다시 돌아와 보세요. 21조에 1항의 4호를 보면 압수물품의 반환 결정 이 결정 자체 때문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죠? 결정을 했으나 어떤 경우 관세가 미납된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제 5호 보시면요. 5호 약간 저는 굳게 믿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예. 5호 아우 길다 그렇죠? 관세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협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어세율의 적용 여부 및 세액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여기 위하여 하고 한번 끊어볼까요? 위하여 하고 위하여 좀 뭘 위한데요? 뭐 앞에 걸 혹시 못 쓰더라도 이 부분은 좀 써줘야지 말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양어세율의 적용 여부 및 세액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양어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죠.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죠. 그 뜻이에요.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그러면 이제 원산지명서가 진짜인지 확인을 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원산지명서를 발급한 국가 이게 수출국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수출국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 권한 있는 기관에게 원산지 증명서 및 원산지 증명서 확인 자료에 진짜냐 진위 여부 정확한 거냐 정확성 된 확인을 요청하여 회신을 받은 경우인데 이 요청은 누가 하죠? 세관장이 하죠? 네, 세관장이 요청합니다. 그래서 요청을 해서 세관장이 회신을 받은 경우에 근데 세관장이 회신을 받았는데 보니까 세관장 말이 맞아. 요거 원산지명서가 가짜야. 정확하지 않아. 진위 중에 위 그지? 가짜야. 뭐 이런 거예요. 그랬을 때 뒤늦게라도 부과를 하려고 보니까 5년이 지나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도 부과할 수 있다. 1년 내 기간을 더 준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1년을 더 줘요? 이러 보니까 요것만 좀 따로 해놨네요. 그렇죠? 회신을 받은 날부터 1년을 더 주는 거죠. 그렇죠? 회신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천천히 다시 한 번씩 할 때 그때 좀 외우세요. 예?